네, 2022년 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김건희 씨 녹음 파일 여진이 조금 남아있는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십으로 말꼬리 잡는 보도, 선우도, 취재윤리도 안 따진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화로 만든 걸 짤이라 그러나요? 이 짤이 화제였습니다.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이 거기에 뭐 19금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삼촌 침대 밑에서 19금 표시된 걸 구했답니다. 근데 딱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20토라고 쓰여 있어서 으악 하는 겁니다. MBC 보도에 대한 요란한 내용 없는 그걸 비판한, 물론 과거에 만들어진 짤인데 이게 오늘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일에는 반파가 있듯이 반파가 끈적끈적하는 뒤끝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MBC에서 이 보도를 했던 장인수 기자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건희 씨가 MBC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 권력의 단계 잡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건하고 수사한다, 수사는 권력은 그래서 무섭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은 MBC는 보도하지 않았고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이 얘기 딱 들으면서 그러려면 뭐하러 지금 떠들어? 당신 기자야? MBC 그날 방송하는 거 보니까 기자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고 많이 긴장했다는 뜻이죠. 긴장하게 되면 자기 주장을 강변하게 되는데, 아니 내가 보도한 걸 가지고 해야지 남이 보도한 걸 가지고 또 이제 와서 인용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데스크라면 이런 건 그냥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행동, 캠프의 전략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김건희 씨가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중간중간에 묻어난다. 그건 자기 주장이고 그런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김건희 씨 말로. 보도에 ABC도 모르는 기자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리고 이걸 또 MBC가 하지 않습니까? MBC 이정권 들어서 사장됐던 사람이 이건희 씨 성매매 문제를 보도했던 뉴스 타파에 있던 그 사장이었죠. 또 백은종 씨, 서울의 소리 대표라고 하는 백은종 씨가 누군지 인터넷 쳐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참 평생 외길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쪽만 봤던 사람인데 CBS 라디오에서 출연해갖고 추가 발언을 공개했다는데, 딱 하나 김 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김 씨와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면 김 씨한테 그런 의행을 내비쳐 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이렇게 본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계속 김건희 씨 말을 갖고 자기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CBS가 보도를 해요. CBS 라디오는, CBS 방송은요, 사실은 시사 문제를 보도하면 안 됩니다. CBS가 허가받게 된 지금 불교 방송이나 뭐 다른 기독교 방송 등과 더불어 종교 방송만 하는 목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시사 프로를 워낙 오래 해서 그냥 굳어졌지만 사실은 불법을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또 원사이드한 주장을, 그것도 백은종 씨가 팩트만, 기자는 팩트를 나열하면 되잖아요. 팩트로 승부하면 되잖아요. 기자도 훈련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니까 이거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여기 백지가 하나 있는데 백지에 점이 있고 점을 확대해서 보니까 화면에 꽉 찬다. 그래서 흑지다 주장하는 이런 건 무리라는 얘기죠. 한겨레 신문도 이런 보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김건희 씨 문제를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그러한 이 세 가지 기사 중에 하나가 안희정 씨 사건의 관련자인 피해자 김지은 씨가 김건희 씨한테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안희정 씨는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3년 6월에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죠. 근데 김건희 씨는 자기 발언이 나간 다음에 MBC를 통해서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네요. 근데 좀 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얘기죠. 이러한 보도를 하면서 한겨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잘못된 발언이 공개되었다면 그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실존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그리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썼다고 이걸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의 정의영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보도했고, 이재명 캠프의 성평등 자문당 공동단장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권인숙 의원 사건은 제가 어릴 때 그때 이제 수행을 했던 사람은 문귀동이라는 경찰관이었고, 이걸 취재한 기자는 문학진 기자였는데, 문학진 기자가 이걸 치고 들어가서 부천경찰서에서 문귀동 경찰을 만나고 따지고 하는 취재를 보면서 야, 기자 대단하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권인숙 씨 사건이 이제 밝혀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성평등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됐다면 박원순 씨 사건 때도 권인숙 씨는 이런 얘기를 해야죠. 어쨌든 지금 원사이드한 보도가 많습니다. 자, 이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좀 졸렬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기자들이 너무 많고 언론 매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시시한 것들을 가져갖고 막 떠들고, 뭐 누구한테 물으면 뭐 한마디씩 의견하는 걸 가지고 다 보도를 하다 보니까 좀 쪼잔해집니다. 아마 이 사건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나 MBC 측에서 기대했던 거는 부산 초원복국집 같은 사건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초원복국집 사건이 뭔가 하면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때 이제 정주영 씨가 국민당을 만들어 출마했죠. 그리고 김대중 씨도 출마를 하고, 이때 선거에서는 김영삼 씨가 이깁니다. 이때 부산에 가게 되면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도 지점이 있는데 초원복국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복국집이 해운대 어디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 달 오전 아침 7시에, 그때는 이제 민자당이죠. 김영삼 씨가 있던 그쪽을 지원하는 그 지역 기관장들,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그때는 안기부죠.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시 교육감, 부산지검장, 부산상공회의소장 등등이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인 김기춘 씨 주도로 모여가지고 부산에서 김영삼 몰표 안 나오면은 우리 뭐 영도다리 빠져 죽자 그랬던가요? 뭐 그런 걸 떠들었습니다. 이게 비밀 회동인지 아니면 아침에 조찰하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국민당 관계자들이 그 식탁 밑에 도청기를 넣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 줘서 공개했죠. 그래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처음에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부산에서는 우리가 지겠다 해갖고 역풍이 일어서 김영삼 씨가 당선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반대로 간 거죠. 이번에 MBC하고 서울의 소리가 공개해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역풍이 부는, 아까 제가 보였던 19금 짤 같은 게 다시 화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기자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도할까 말까. 왜냐하면 뭐 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심을 둬야 될 게, 부산의 지역 책임자들은 다 모인 자리에서 정치 논의했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도청했다는 건 방법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할 때도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하지 않은 수사 자료는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도해서 굉장히 파문을 일었었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서울의 소리에 무슨 뭐 기자하고 통화한 걸 쭉 보게 되면은, 김건희 씨가 경솔한 면은 있고 너무 사람을 쉽게 믿고 사업하듯이 기자들을 상당히 우습게 다루는 모습은 저는 보입니다. 제가 중성적인 목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근데 그 기자라고 하는 친구를 보게 되면 뭐 취재원한테 누님 하고 그래요. 그 자기가 부끄러워서라도 공개를 못하겠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아니 서울의 소리가 보도하면 되지, 그게 언론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정통 언론이나 MBC가 이걸 받아서 눈이 동그래지게 보도하니까 더 웃기는 거죠. 이러한 MBC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가 하면은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그때 MBC에서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그게 커져가지고
구속으로 가는데 법원에 검찰에서는 구속을 시키고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강요를 어떤 이러한 강요를 했다. 근데 강요가 미수다. 근데 강요 미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줬었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강요 미수로 구속된 건 이동재 기자가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기 직전에는 KBS가 또 맞장구를 쳤죠. 9시 뉴스에서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에 부정적이던 윤석열로 타격 그래가지고 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하고 윤석열 씨에 가깝다거나 한동훈 검사장하고 뭐 가깝다 이렇게 해서 막 난리를 쳤었죠. 근데 그때 이동재 기자가 자기도 이 친구도 녹음을 하더만요. 저는 녹음을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사실 안 하려고 그래요. 동의받지 않은 거는 녹음 안 하려고 합니다. 녹음하면 편하죠. 근데 한번 그렇게 신뢰관계가 깨지면 다 잃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그때 녹음한 걸 공개해 보니까 한동훈하고 짠 게 아니었죠. 그래서 KBS가 사과하고 그래서 그럼 KBS는 거꾸로 이 자료를 어디서 구한 거야? 그래서 검찰하고 짠 거야? 검언유착이라는 걸 받았었죠. 반대로 MBC는 이 이동재 기자 사건을 보도할 때 보게 되면 그 제보자 역할한 지모 씨와 뭐 짠 모습이 보이죠. 함정을 판 느낌이 들죠. 이러한 MBC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언유착이라고 이제 이동재 기자를 구속으로까지 가게 했는데 이러한 MBC가 김건희 씨를 공격을 많이 했었죠. 박사학위 논문을 취재할 때 이 박사학위 주임 교수인가 그직 댁에 찾아가서 우리는 경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경찰 사칭했죠. 지금 검사 사칭한 걸로 검사 사칭죄로 이재명 씨 전과 1번 중에 하나는 검사 사칭인데 기자들이 경찰 사칭을 했었어요. 이것도 알려졌을 때 MBC가 사과하고 그랬었는데 MBC 보도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경찰청 사람들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뭔가요? 뭐 그런 식으로 사건 르포를 많이 이렇게 같이 제가 취재한 걸 그 사람들이 만들면 제가 출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늘 하면서 느끼는 게 PD들은 화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건을 조금 만들어서 하는구나.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자기가 이럴 거다라고 해석을 자꾸 만들어서 PD들하고는 같이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MBC도 보게 되면은 이럴 거다라는 전제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막 집어넣습니다. 논문은 그렇게 써도 되겠지만 논문도 사실 이렇게 쓰면 문제죠. 그럼 나중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만 점이 있으니까 흑지다가 되는 거죠, 백지가. 이거는 자꾸 제가 PD들을 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 그런 PD들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그 장준하 죽음 같은 경우에서 SBS가 억지로 화면을 만들어서 한 걸 폭로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꾸 뭔가를 전제를 해놓고 들어가서 그런 목표가 그런 게 있으니까 취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래야만 된다는 걸로 들어가면 큰 오산을 부릅니다. 저도 이런 식의 취재지는 수없이 받아봤는데 그거 이리저리 다 피해 다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뭐 누구 취재해봐. 취재 아무리 해봐도 근거는 그럴듯하지만 입증할 수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단 맞고 그래서 좀 그런 손해 본 적이 있는데 피해 가야죠. 내가 취재한 것만 갖고 결론을 내려야죠. 지금 MBC 우기고 있고 한 기자도 우기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이건 까십거리예요. 까십거리인데 말꼬리 잡는 보도를 하고 정치도 거기에 따라 춤추고 있습니다. 취재 윤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19금 짤 같은 걸로 비난받고 있는 겁니다. 좀 대한민국 언론이 점점 한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김건희 씨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씨도 분명히 나름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도 떠들었던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취재가 더 심각한 문제구나. 훈련 안 받은 기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MBC를 보면서 왁 더덕 그게 떠오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